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장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스킹 알파를 주로 보는데 거기 아이온큐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이온큐 관련해서는 가을바람 월드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아이온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요분 영상을 많이 보는 차에 저도 한번 스킹 알파에 올라온 아이온큐 관련된 글을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제목은 이래요. 지금 아이온큐에 대해서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너머스하다,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지금 빅테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서머리를 보면요, 지금 컴퍼니가 지금 아이온큐가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퀀텀 컴퓨팅에 대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전망이 그렇게 박지가 않은 게 아니라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누가 우세하게 될런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트롱 라이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구글이 될 수도 있고 IBM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이온큐가 지금 그렇게 큰 레비뉴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쩌면 이 회사가 나중에 돈이 다 없어지면 그런 빅테크한테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일단 얘기를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아이온큐가 그 래피드 페이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기술적인 속도를 잘 따라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다른 이제 파이낸셜 리소스가 충분한 그런 회사와 컴피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아이온큐가 매년 적자예요. 돈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루징 머니를 하고 있고, 이게 당분간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온큐가 리파이낸싱을 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온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더 발행을 하는데, 이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아이온큐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래에 있는 그런 희망들을 다 가지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현재는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이온큐에서 조금 더 많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고, 현재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자금을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15년도에 닥터 크리스토퍼 몬로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김정상 교수님인가요? 아무튼 이분이 지금 CTO라고 일단 최고 기술자로 지금 계시는 회사가 바로 아이온큐다.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그 퀀텀 컴퓨팅 관련해서는 벌써 10년이 넘게 20년 정도의 그런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이온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지금 아이온큐에서 만든 이 퀀텀 컴퓨팅을 어디서 쓰고 있냐면 벌써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에서 벌써 상용화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바로 이게 아이온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마켓 아웃룩을 보자. 퀀텀 컴퓨팅의 그런 양자 컴퓨터의 그냥 그 시장의 그런 아웃룩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요, 그 PS 인텔리전스에서 얘기를 한 거는 보면 현재 지금 시장 규모가 89.6 밀리언인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지금 벌써 1.8 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33.1%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아이온큐는 더 큰 거를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벌써 1.8 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지금 벌써 2030년 되면 65 빌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PS 인텔리전스에서 지금 발표한 2020년 자료에 따르면요, 아직 이미 2년 전의 자료예요.
이걸 보면 지금 앞으로 유럽 쪽에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로 보면 퀀텀 컴퓨터가 지금 뭐 노스 아메리카는 가장 큰 시장, 그 다음에 아시아 패시픽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30년쯤에 돼서는 1.8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러한 수치들은 모두 다 지금 측정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일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 좀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 정확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퀀텀 컴퓨터가 현재 있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예를 들어서 능가하게 되면 이 슈퍼컴퓨터가 아마 대세가 될 것이고 그거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데는 자기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이 컴퓨터의 이런 프로듀싱 에러 있죠. 이런 에러율을 줄이게 된다면은 이거 굉장히 좀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퀀텀 컴퓨터가 지금 테일러드, 그러니까 맞춰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아직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정 목적에만 쓰여지는 이런 테일러드된 목적에만 쓰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 트랩드 이온, 그러니까 이온 트랩 방식이 바로 아이온큐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 그 외에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방법, 실리콘 베이스 이용하는 방법, 스핀 큐빗을 이용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경쟁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온큐에서는 바로 이 트랩 이온을 이용해서 지금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발표를 했죠. 현재 쓰고 있는 이터비움이라는 원소 대신에 지금 바륨 133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컴퓨터에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베네핏이 있는데 약간 좀 lower error rates, 그러니까 약간 오류율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하기가 좀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타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아이온큐 넥스트 퀀텀 컴퓨터 레포트 이런 데서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이터비움은 아웃이고 바륨을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CEO인 피터 체프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2022년도 들어서 우리가 이터비움 대신에 이제 바륨을 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가지는 좀 장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륨은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배럴 게이트, 프로바이드 배럴 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연산자, 그러니까 이온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산자들, 좀 효율적인 연산자들을, 정확한 연산자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럼에 따라서 에러 레이트, 그러니까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륨을 쓰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레이저보다 조금 더 강력한 레벨의 그 레이저를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륨으로 바꿔가면서 약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 피터 체프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아이온큐가 2022년도에 여기 레이저 빔 스플리터도 바꾸고 옵티컬 셔터도 바꾸면서 약간 그 양자 컴퓨터의 효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큐빗 숫자를 높이고, 아니면 이터비움을 바륨으로 높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0 알고리즘 큐빗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런 큐빗을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약간 좀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it is essential to remember,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단지 롱텀 프로젝션이다, 장기간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계획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건 그냥 목표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 목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온큐의 약간 전망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지금 아이온큐에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 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동안에 뭐 이제 이런 또 경쟁사들의 얘기를 합니다. IBM에서 뭐 인트로듀스 칩 뭐 이런 뭐 100큐빗에 대한 뭐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글에서는 2019년에 54큐빗을 쓰는 뭐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허니웰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다른 중국에 있는 개별적인 회사들도 이 양자 컴퓨터를 계속 만들면서 경쟁적인 그런 구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이 되긴 될 텐데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한 그런 기술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세한 이온 트랩을 하고 있는 아이온큐가 현재는 지금 선두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거는 예상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이온큐가 계속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요거를 지금 가장 좀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현재 97명의 인플로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도대체 대략 100명의 이런 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IBM, 구글 이런 데는 벌써 예를 들어서 수천 명,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부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좀 더 뭐랄까요, 그 유망한 똑똑한 인재들을 부담 없이 그 영입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바로 아이온큐가 이렇게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제 아이온큐가 유니버시티 몇 가지 대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큐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지금 이걸로 충분하냐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아이온큐의 뭐 캐피털, 그러니까 마켓 캡이 시가총액이 2.5빌리언 정도 되고 빚은 4.2밀리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가진 자산이 603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회사의 EVS, 그러니까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에 대해 기업 가치를요 지금 세일즈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904래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세일즈, 그러니까 현재 매출을 904년, 거의 1000년 가까이 해야 지금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PS 레이시오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 그러니까 마켓 캡을 세일즈 레이시오로 바꾼 거예요. 세일즈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일즈, 이 회사의 매출을 180년을 해야 지금의 시가총액이 나온다. 굉장히 좀 높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높죠.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제가 형광색으로 칠하진 않았지만 현재 이 넷 러스가 106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자금이 600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계속 캐시 번을 하죠. 계속 매년 돈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이걸로 버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게 지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바뀔진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뭐 5년, 6년 안에 이게 지금 정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뭐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겠지만 계속 돈을 100밀리언씩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600밀리언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지오폴리티컬 인바이러먼트, 지정학적인 환경, 그 다음에 현재의 그런 금리 상황,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샐러리도 월급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특히 아이온큐는 현재 지금 그런 그 재능을 가진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경쟁을 하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IBM 이런 데서는 그런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아이온큐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현재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모두 알다시피 이제 지금 아이온큐에서는 그 이온 트랩 방식을 굉장히 프로브했다. 이거에 대한 그런 기술을 증명을 했고 컨셉을 일면 증명을 했다. 그러고서 이걸 심지어 지금 모네타이즈 했다. 이걸 지금 벌써 상용화를 시키고 현재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유수의 업체들과 지금 돈을 계약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이너스라는 건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온큐의 이 이온 트랩 방식이 지금 굉장히 로어 레이시다. 굉장히 에러율이 적다.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이런 기술력은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굉장히 브라이트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온큐에 있는 사람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좀 하이 캘리버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술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highly educated people이다. 특히 양자 컴퓨터를 굉장히 좀 교육을 많이 받은 임상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D를 벌써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현대에서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거 외에도 지금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율주행까지도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런 뭐 효율적인지 요거까지도 현대와 지금 연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뭐 아마존, 구글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와 어센처에 지금 그러니까 AI를 퀀텀 컴퓨팅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장점이죠. 실제적으로 퀀텀 컴퓨팅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그 기업들에게 지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퀀텀 컴퓨팅이 좀 아이온큐가 굉장히 좀 유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자, 지금 아이온큐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자금의 지금 그런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현재 다른 많은 기관들이 이 아이온큐를 쓰고 있을 때 이런 환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아이온큐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프레셔스 그러니까 이런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이온큐를 탐내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인수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아이온큐를 이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이 이 아이온큐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It would not be far-fetched예요. 그러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세 가지 이 세 회사가 아이온큐를 그렇게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예상을 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거 인수를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pure speculation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이 컨클루전에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아이온큐에 대해서 지금 meager revenue, 그러니까 되게 revenue가 되게 수익이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연구도 산더미 같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이온큐를 평가를 사실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그런 퀀텀 컴퓨팅의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그런 breakthrough any day 이런 그런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선점하고 있는 지위를 언제 뺏길 수 있을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온 트랩 기술이 뒤처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 의견이 아니라 셀 의견을 주고 있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제 지론을 좀 펼친 글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온큐가 굉장히 매출도 올리고 있고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이온 트랩 기술이 굉장히 제일 우수한 에러율도 가장 적은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글은 한 번쯤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